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지금 이 방송 못 들으실 분들, 생방송으로는 못 들으신 분들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국민TV 라디오에 서버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트래픽 초과,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서버가 다운되다시피 해서 어쩌면은 이 방송 생방송으로는 못 듣고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복구를 위해서 팟빵 관계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사고가 났다니까 일단 안심하고 빨리 복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8월 27일이죠? 8월 28일이군요. 요즘 날짜가 안 줄 모릅니다. 8월 28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 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 있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가져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한 1시간 동안 이석기 의원의 보좌진들이 압수수색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의 주체는 국가정보원과 수원 지검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동원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수사의 주체는 국가정보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통합진보당에 뭔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판사가 얕은 판사를 설득시킬 만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최근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나서 검찰이나 이 법원의 동향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주도하면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해서 내란 예비 업무라든지 국가보안법 이적 동조 혐의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태는 그야말로 NLL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나서가지고 마구잡이로 공표하던 그런 행위와 비슷한 행위입니다. 지금 자숙하고 그리고 뭔가 반성의 태도를 보여도 시원찮을 국정원이 또다시 공안 사건을 만들어서 압수수색을 자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눈앞에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정원
정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자꾸 스스로 건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웃기는 것은 요즘 보는 사람 거의 없는 종합편성 채널 종편, 특히 뉴스 같은 건 거의 안 봅니다. 아니 누가 KBS, MBC 하다못해 SBS 뉴스를 보지 그딴 종합편성 뉴스를 보겠습니까? 시청률은 여전히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TV조선은 뉴스 특보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아예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예비 업무 혐의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아주 자극적인 제목만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압수수색을 실시간으로 전했던 TV조선의 그 유명하죠. 엄성섭 앵커의 목소리는 개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군사정권하에서 간첩사건 연루자의 명단을 읽듯이 압수수색 당한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명단을 읽기도 했다고 미디어 오늘 트위터가 전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방송이네요. 물론 이제 정치율이 떨어지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은 되지만은 이해하기는 용납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의 첫 칼럼은 한겨레신문 김희택 논설위원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거짓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걸 대선 때 확 깠어야 되는 건데.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실 폐회로 TV 동영상이 상영되던 서울광장 한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엔 짙은 아쉬움이 배어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청 분석팀은 이미 댓글 실체를 알고 있었으나 경찰 발표 내용은 정반대였다. 그 영상을 보면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경찰 발표가 제대로 됐다면 선거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여당의 지원을 받은 국정원과 경찰 간부들이 입을 맞춘 듯 변명을 내놓았으나 검찰 공소장 한번 훑어보고 뉴스타파에 들러 증거 분석실 동영상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국정원, 경찰 논리는 한 방에 깨지게 돼 있다.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토탈 리쿨이 추천했습니다. 숲속에 참치가 많이 보이네. 문재인 깔 때는. 토탈 리쿨과 숲속의 참치 모두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닉네임이다. 증거분석 경찰들이 그렇게 확인해 놓고도 경찰은 16일 밤 11시 문재인, 박근혜 후보 지지, 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국민을 속였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네. 국민을 속인 거죠. 이건 뭐 명백하게 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특히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12월 15일, 16일을 계기로 뭔가 골든크로스,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16일의 말하자면 조작된 발표가 다시 박근혜 우세로 돌렸다는 그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선거 결과에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조작된 수사 결과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선거 결과에서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시금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표본화된 집단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천의 결과는 항상 전체 전 국민 선거 결과와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데요.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제대로 국정원 댓글 공작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됐다면 선거 결과는 뒤집어졌을 것이다. 즉 문재인 55%, 박근혜 44%로 무려 11%나 문재인이 앞서는 결과로 나온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가 제대로 됐다면 선거 결과가 따라졌을 건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죠.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데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다른 무엇보다도 서울경찰청의 조작된 수사결과 발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다. 어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국정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죠.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댓글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겼으니까 김용편이한테 오히려 상장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김희택 논설위원회 글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했지만 찬반 클릭 게시글 중 종북 관련 내용은 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 홍보나 야당 비판 일색이다. 매뉴얼까지 정해놓고 국정원장이 수시로 댓글 목록까지 보고받았다니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심리전이었음이 분명하다. 미끼 글이라고 변명하지만 미끼 크기가 월척만하고 그걸로 낚았다는 고기도 통 안 보이니 이것도 얘기가 안 된다. 뉴스타파 동영상을 본 사람만 20만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은 진실을 이미 눈치챘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13.6%만 국정원 주장에 공감할 정도라면 대북 심리전 논리가 거의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재판까지 시작됐으니 대선 개입 진상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고방식은 보통 사람들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한 것은 무지 아니면 뻔뻔함의 경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그것도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를 보면은 정확한 조사인지 의구심이 가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지도가 60%인 그런 여론조사만 믿고 동영상과 댓글이 말하는 진실까지 뒤집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12월 16일 그날 밤 경찰이 국정원 직원이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를 추천하고 댓글까지 단 사실이 발견돼서 수사 중이다 라고 발표했다면 중간층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박근혜 필패예요. 큰 차이로 패했을 겁니다. 인천의 여론조사에서도 보다시피 11% 이상, 1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런 결과 조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겨우 3%포인트밖에 이기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12월 14일 작년이죠. 부산 유시에서 줄줄이 읽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국정원만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국정원 도움 없이는 입수가 불가능한 자료 아닙니까? 이래도 국정원 도움이 없었다고 우길 것입니까? 민생 운운하면서 오히려 야당을 민생국회 대신 거리로 떠미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전국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게 법원과 검찰의 문제입니다. 한창 재판과 보충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인,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2번씩이나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속내를 드러냈으니 판검사들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이동업 헌재소장 후보를 고집하고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 교체를 검토하더니 국정원 사건 대응 못했다고 민정수석까지 경질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 판검사들 다 지켜봤습니다. 여기에다가 판검사들을 하수인으로 여기는 시대에 함께 청와대에 있었던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들여앉혔습니다. 박근혜 정권 임기 안에 출세를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지 않고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더 큰 걱정입니다. 라고 한겨레신문의 김희택 논설위원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여론을 무시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게 대통령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야, 난 관계없어. 알아서 판결해. 알아서 수사해.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고 탄핵을 받아야 될 그럴 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개입했다고 그것도 큰 선거 개입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탄핵까지 했던 새누리당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관여, 선거수사관여 발언은요. 이거야말로 탄핵감입니다. 진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인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새누리당 무시하지 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안 받고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음소리, 동극소리, 단식소리.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네, 국민TV 라디오의 서버를 제공해주는 회사는 팟빵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트래픽 초과, 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 바람에 지금 서버가 다운돼서 방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으실 때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전화가 오고 난리네요. 이건 서버의 용량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팟빵 측에서 빨리 좀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약간의 불협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이천구 W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합원 가입도 영 저조해요. 아무래도 방송이 안 나오는데 누가 가입을 하겠습니까? 현재 스코어 18,928명인데 나중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스스럼지 말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계속 좀 늘 알려주시고요. 현재 출자 금액이 31억이 넘었는데 빨리 40억, 50억, 100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요즘 방송들 보면요, 빨리 국민TV가 TV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쏙 터져서 못 살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국정원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악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통합진보당에 서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국정원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은 지금 범죄의 온상으로 온 국민의 그야말로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한창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국정원이 내란 예비 업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내란 예비 업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통합진보당 애들이 대가리가 빠가야로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갖다가 꾸며가지고 이건 업무의 일종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국정원의 대가리가 정상적인 대가리인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일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28일 국정원과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부터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서울 주거지, 통합진보당 일부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석기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 파주 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검찰에서는 국정원이 수년간 수사해왔던 내란
업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대변인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공안 탄압을 적극 중단하라. 이 모든 것이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노릴 것이다. 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검찰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 주도하는 겁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은, 네, 검찰, 이번에 동원된 데가 수원지검입니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 업무 및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이적 동조 위반 혐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밝히지 않았고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는 모두 10명이라고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로 수원지검 최태원 공안부장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어젯밤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정원이 주도해 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을 집행하고 또 결국 나중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국정원이 주도를 하더라도 검찰과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번 통합진보당 내란 예비 업무 운운하는 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정원이 지금 이 시점에 그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팟빵이 복구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전반부에서는 한겨레신문 김희택 논설위원의 글을 인용해서 거짓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지금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 예비 업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설사 문제가 또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이석기 의원이 북한으로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과 국정원 개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표면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국정원에 대한 온 국민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고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이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일종의 공안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명백하게 물타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건이 다 그렇듯이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뭐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댔을 겁니다. 사실 옛날 박정희 시대 때 공안 사건도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런 사건을 들을 때마다 저런 가첩들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듯한 제목을 들이대면은 통합진보당 그렇지 않아도 주사파 운운하는 그런 비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정당 아닙니까? 경기동부 주사파 이런 선입견 있는 국민들에게는 쟤들 진짜 북한하고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TV조선이 그야말로 헌정사상 첫 현역위원 내란 업무 혐의 압수수색 일단 자극적인 제목을 달면서 압수수색 현장을 그야말로 생중계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박정희 시대 때의 그런 사건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거짓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떻게 통합진보당을 얽어 넣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점에 가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뭔가 의심의 시선이 잠시 머무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국정원이 자기 자신들의 공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억지로 꾸민 사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온 천하가 다 알 겁니다. 정말 저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설사 국정원 안에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느냐 이거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이거 지금 밝히면은 오해받는다. 이거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가. 야, 국정원 이러다간 정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그야말로 국민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예, 국민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죠.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야, 국정원으로부터 아무 도움 받지 않았다 해서 결국은 우리를 희생용으로 삼을 것 아니야? 해서 그런 과잉충성의 칼을 빼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과잉충성은 그 충성의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멸로 갈 공산이 더 큽니다. 자중하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조합원 가입이 오늘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방송이 다운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방송 복구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청취자 여러분들 조합원 가입,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좀 더 정자 이런 것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댓글로 어느 분이 이 가입 정자했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요.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영석의 아르바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몇 달 동안을 내내 아무 하는 일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방에만.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복구가 되니까 댓글들이 많이 달리네요. JJ 겜냥 킴님이 저도 정자했어요. 생일 기념맞이 자축 정자 축하해드립니다. 생일 맞이 하셨다니까 더 많이 하고픈데 일단 두구자 하셨답니다. 엄마 이름으로 가입하려고도 했는데 엄마 핸드폰 인증해야 되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정말 슬프네요. 예, 가입 감사드리고요. 또 그 사이에 가입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 1동에 몽재 79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열쇠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이 왜 필요한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정자 이런 후원과 지지가 새로운 언론, 새로운 방송을 하루빨리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IM피트의 유명한 블로그죠. 칼럼. 박비어천가 이제 진짜 문학에도 등장하다라는 오늘 아침에 김용민 PD와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조간 브리핑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IM피트의 글. 진짜 문학에도 등장한 박비어천가 소개해드리죠. 박비어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행태를 빗댄 말입니다. 그 전에는 주로 언론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지만 이제 진짜 문학에도 등장했습니다. 전문 문학 잡지 중에 하나인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 9월호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 4편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 4편은 이태동 서강대 영문학 교수의 바른 것이 지혜이다. 박근혜 수필 세계라는 에세이 비평과 함께 실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하기 전에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과 내 마음의 여정, 그리고 기존의 수필집을 증보한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라는 일기집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한국수필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필집을 냈던 부분은 개인의 문학 활동이니 별로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냈던 수필을 그거를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딴 식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월간 현대문학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에 대한 비평입니다. 이태동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의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참 이런 분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박근혜가 수필가협회 회원이고 수필을 썼다면은 박근혜 수필을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인 이 시점에 그런 비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MBC는요, 또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기왕후와 기황후 그리고 충혜왕에 대한 뭐 사극을 만드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죠. 충혜왕을 뭐 무슨 영웅적으로 그린다고 하는데 충혜왕은 폐륜화입니다. 폐륜화.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들을 갖다가 강제 겁탈했던 폐륜화예요. 그리고 기황후는 그때 고려의 이 종주국이었던 원나라로 팔려가가지고 국류로 팔려가서 황후에까지 올랐습니다만은 그 기황후의 친척들, 동생들인가요? 기철 이 형제들이 고려에서 얼마나 폐악질을 했습니까? 그런 기황후를 그리면서 여성으로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그딴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욕을 먹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과거에 냈던 수필을 문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분명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월간 현대문학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 수필에 대한 비평 부분입니다. 이태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이 조명받지 못하는 이유가 한국 에세이가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녀의 수필이 모럴리스트인 몽테뉴와 베이컨 수필의 전통을 잇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비평입니다. 박근혜 수필이 조명받지 못한 이유가 한국 수필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박근혜의 뛰어난 수필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몽테뉴와 베이컨 수필에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저는 수필이라는 게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글이 수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수첩 보지 않으면 제대로 얘기도 못하는 박근혜가 그런 몽테뉴나 또 누구라고 그랬어? 베이컨 이런 수필의 필적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빨아주는 정말 옛날 친일문학인들이 왜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이런 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열받지만 읽어봅시다. 도대체 몽테뉴와 베이컨의 수필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수필가로 유명한 피천득조차 비난했던 이태동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만큼은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는 아포리즘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진주와도 같은 작품이라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거의 정신 나간 양반이구만. TV조선인가요? 그때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박근혜 그때 당시 뭐 한나라당 누구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가 나오니까 뭐 행강등 뭐 몇천 개 아우라 하면서 일단 립서비스를 해가지고 욕 얼마나 먹었습니까? 아니 설사 박근혜 수필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 자칭 수필가라는 교수가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등불이 되는 아포리즘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은은히 빛나는 진주와 같은 작품이래. 진짜 진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태동 교수 뺨따구를 칠 것 같습니다. 700호를 펴낸 국내 대표 문예지인 현대문학은 편집 후기에서 아예 한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한국 에세이 문학의 재발견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필이라고는 피천득의 인연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 I.M. 피터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필집을 아무리 읽어봐도 인연만큼의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태동 교수의 말처럼 세계 문학 수준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수필 대부분이 유신 독재의 탄압에 짓밟히고 있는 민중은 외면한 청와대의 삶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오바이트 나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